legal contract, 법률적인 계약서를 말합니다. 특히 이 시간에는 국제계약서의 작성 요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즉, how to make a good contract, 어떻게 하면은 좋은 계약서를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특히 영문으로 작성하는 국제계약서 요령, 팁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제 경제 규모나 산업이 이미 국제화되어 있고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 체제가 되었습니다. 비록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라도 이제는 국제화의 물결을 타고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국제 간의 거래나 국제 계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라도 국제 계약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추어야 되며 또한 요구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중소기업 임직원들에게 필요한 그 요령에 대해서 간단히 요점을 정리하여 알려주고자 합니다. 국제계약이란 분쟁 시나 문제가 발생될 때 시비를 가리는 법률적인 문서입니다. 법률적인 해석에 의해서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용어 사용에는 비록 조그마한 사항이 있더라도 명확하고 명기하지 않으면 향후 생각지 못하는 곤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하거나 참고해야 할 5종류의 요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열감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계약서 법률적인 5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계약서가 법률적인 강제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법적인 5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합법적인 목적, 즉 실행 가능하며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다 하는 것이 생각되는 합법적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상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당사자 간에 서로 제안하고 오퍼하고 동의하는 상호 합의되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값어치를 제공하고 또 값어치를 그 대가로 받고 즉 값어치를 제공하고 새로운 이득을 취하는 고려사항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 건전한 당사자여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건전한 당사자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는 건전하고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와 환경에 있고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닌 계약 당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됩니다. 불공정하거나 위협이나 강요해서 의사결정이 있어서는 안 되고 일방적인 계약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국제계약서는 합법적인 목적, 상방 간의 합의, 고려사항, 건전한 당사자,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이 5가지가 있어야만이 국제적인 법률적인 5가지 요건입니다. 물론 이 5가지 법률적 요건은 국제계약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내 계약서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국제계약서에 필요한 7가지 필수 구성 요건입니다. 계약서의 그 구성 요건은 계약서가 작성되고 계약이 효력을 발휘해서 당사자 간의 구성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래 7가지 필수 구성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즉 첫째, 어떠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계약서 내용이 어떠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어떤 내용이 제한되는 제한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제한되는 것은 수락한다 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상호 동의한다 하고 당사자 간에 합의하고 동의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고려사항이라는 것은 그 내용에서 어떤 일방이 당사자끼리 어떤 값어치를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어떤 이득이나 값어치를 받거나 교환한다는 것이 이 고려사항이고 그 다음 5번째, 상대방이 이 계약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계약 수행 역량을 우리가 있어야 되겠고 6번째, 적법성, 즉 위법이나 법에 저촉하지 않다는 것이 보장돼야 되고 7번째, 이러한 내용들이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 날인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요소가 존재함을 증명하자, 이러한 내용들이 증명하기 위해서 서명으로 작성되고 서명해야만이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7가지가 국제계약서 7가지 필수 구성 요건입니다. 물론 이 7가지 필수 구성 요건은 국내 계약서도 마찬가지 적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영문 국제계약 작성 시 유의하거나 참고할 7가지 팁이 있는데, 요령이 있는데, 첫째, 계약서상의 용어는 어려운 단어보다는 평범하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용어는 정확하게 하며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의미와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오해나 해석에 다양한 해석이 나오기 때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단수와 복수를 분명히 구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유효 날짜, 기간의 시작과 마침, 즉 영어로는 from, to, before, after, until, since, 이러한 단어들을 적절한 용어를 정확히 사용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영어의 조동사, 즉 shall, should, will, would, may, must 등은 법률적인 책임이 따르기에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 또 우리가 and와 or를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and 뭐뭐와 or 뭐뭐 혹은 이러한 것을 잘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그 의미와 해석에 애매한 부분이 없고 향후에 분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제가 참고해야 할 7가지 요령으로서 제시합니다. 네 번째, 국제계약서 작성 시 참고해야 할 3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에는 국내 법정 재판보다는 상사 중재원의 판정이 더 효율적이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국제계약서 작성 시 관할 법원 명기는 상사 중재원으로 하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굳이 법정 재판보다는 상사 중재원으로 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좋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급법이나 관할법원 그리고 계약 해석 주 언어는 상대 국가보다는 가능하면 한국어로, 작성하는 사람이 있는 소지하는 국가,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어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의치 못하면 상대방의 나라보다는 제3국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세 번째, 계약서의 국내 법률 적용에는 항시 상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국내법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다소 까다로울 수가 있어 국제법에는 해당 국가 특유의 민감한 인허가 사항과 예외사항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시 국내법과 해당 국가의 특유의 그 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상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국제계약서 작성에 공정이 필요할까? 어떤 계약서는 공정이 되어 있고 어떤 계약서는 공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명된 계약 자체는, 계약서 자체는 서명이 되어 있으면은 법적 구속력이, 그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약은 필히 공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공정인이 있다면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에 증거가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뭐 있으면은 더욱 확고한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은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정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의 법규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5가지 요령들을 제가 설명한 것을 참조한다면 향후 국제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국내 계약서 작성에도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만일 필요하거나 중요한 국제계약서는 국제변호사나 자문이나 지역 전문가의 도움과 협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변호사나 지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지나칠 수 있는 계약서상의 법률적인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눈여겨 우리가 이해한다면 향후 국제계약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 실수를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하게 제가 국제계약서 작성 팁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보시는 co 비타 @ 다음.net 여기 이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은 국제계약서 작성에 어떠한 국제계약서를 작성하든 다양한 국제계약서 샘플과 그 국제계약서에 대한 조언과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